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3년 3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SQL 찍먹하기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이제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QL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백엔드 개발자와 소통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음, 보통 백엔드에서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개발자들도 로직을 짜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 슈팅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랑 정치를 안 날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다 테스트했어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쿼리를 살짝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빠른 문제 해결도 돼서 아마 회사의 사내 평가도 좋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는 데이터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발할 때도 좀 로드맵을 그리기도 수월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혼자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SQL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ORM이라든지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근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이랑 취업 시장에서 SQL 구문을 프론트엔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은 저는 저였다면 오너였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매겨 드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빅쿼리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마케터들한테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마케터들한테 SQL 구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마케팅 일은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마케터들과 소통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SEO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관련 활용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통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국내 IT 업계 빅테크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곳은 사이트가 분명히 이제 주력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SQL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점이다. 소통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DB 종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RDBMS 요게 SQL 구문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처럼 약간 좀 그 칸칸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서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테이블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좀 잘 그 규격화시켜서 이제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외로 NoSQL 얘는 이제 벡터형 기반의 SQL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간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NoSQL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벡터 기반으로 정렬되지 않은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게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설계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엑셀로 데이터를 모았다고 할게요. 저는 DB를 몰라요. 그래서 SQL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엑셀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 한 수십만 개 쌓였는데 이 수십만 개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데이터를 한식, 뭐 일식, 중식 이런 식당의 데이터를 모아 봤는데 여기서 한식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단축키 몇 개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게 이름에 자르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뭐 업체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그다음에 뭐 메뉴가 초밥인 가게를 찾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번호가 4인 곳의 메뉴명 요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엑셀의 인터페이스 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코드화 시킨다 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머리 아프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만약 엑셀을 잘 알고 계신다면 VLOOKUP이라든지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겠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데이터 API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SQL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상대적이지만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를 쉽게 뽑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복잡한 데이터도 이제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SQL 그래서 그게 뭔데? "한식만 뽑아줘." 해 보니 select 별 from 테이블명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뭐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 보면은 '이게 뭔 소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뭐 '어떻게 쓰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 select라는 녀석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값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이 엑셀 아니지. 지금 제가 만든 PPT 파일은 제가 운영자님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경로를 복사해서 직접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별거 안 하셔도 돼요.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바로 먹힐 겁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한번 이 사이트의 사용법은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테이블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커스터머, 고게 카테고리, 오더, 프로덕트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놀게 좋게끔 만들어 놓은 약간 어, 실습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SQL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쿼리라는 녀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냥 run SQL 버튼만 누르면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elect와 from 구문이죠. 여기서 select 별이 들어갑니다. 이 별이 뭐냐면 전체 이제 행을 아니지 전체 열을 가져와 from 이제 커스터머즈라는 테이블에 있는 전체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 구문은 그 테이블 다 가져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세미콜론이 있어야지 이제 SQL 구문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select distinct라는 구문을 같이 씁니다. 이거를 같이 쓰게 되면 중복된 행을 전부 다 제거해서 가져와요. 이거는 연산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select where 구문입니다. 이제 하나씩 붙죠.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where 구문에서 country 멕시코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와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니면 타이핑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런을 하면은 딱 그 값들이 나올 거예요. 자, select in. select 한 다음에 이제 where 조건에서 조금 더 강해진 이제 값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만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이 세 개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응용한다면 여기서 in이 아니라 not in으로 해서 넣었을 때는 이제
걔네들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제외하고 가져와라고 응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을 같이 합쳐서 가져오는 처리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녀석 두 가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조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합집합과 뭐 교집합 요런 것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녀석들의 개념이 오는데 대단한 거는 없어요. 실은 대단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저랑 같이 한 번만 훑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써먹을 때 어떻게 보면 한번 써 보면은 쉬운데 안 써 보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만 뭐 실습을 통해서 넘어가셔도 이제 지금 당장의 기초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에 대한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당장은 익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실무에서 쓰는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여기 앞에 O 점 붙어 있죠. 그다음에 뭐 C 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들을 아래에 살짝 봐 가지고 확인해 보면 여기 셀렉트 다음에 프롬 구문을 보자고요. 프롬에 오더스 하고 이 대문자 O가 박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테이블명에다가 어떻게 보면 별칭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더스라는 녀석을 O로 이렇게 해서 별칭을 지어 버리면 앞으로는 여기 테이블에 있는 이제 컬럼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쪼끔 더 이제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이너 조인으로 해서 이제 요러 여기 테이블 2 보이죠? 요 녀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녀석으로 확 줄여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이너 조인은 결국에는 교집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 이렇게 줄여 버리면은 커스터머스라는 두 번째 테이블을 붙여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C라고 이름을 이제 지은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봤을 때 여기 O 점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C 점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순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저희 회사에서는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얘 순서는 솔직히 이제 결과 나오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오더스 컬럼부터 가져와서 붙였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순서가 이제 이 조인을 했을 때 거를 먼저 가져오게 할지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이 테이블을 최초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가져올지를 이제 회사에 맞춰서 결정하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약간 저희 팀장님한테서 얘기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약간 셀렉트, 프롬, 이너 조인 이거 다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세로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이 쪼끔 더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 그런 것도 배워두면 좋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쪼끔 서론이 길었는데 이 이너 조인이라는 녀석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쭉 뽑을 수 있다. 특히나 이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녀석이 같은 녀석만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면은 딱 그 값만 가져오고 우리가 앞단에 배웠던 웨어 구문을 추가했을 때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은근 많이 쓰는 레프트 조인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레프트 조인을 봤을 때 분명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너 조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너 조인이라는 녀석을 써야 할 때는 쓰되 레프트 조인을 써야 할 때는 레프트 조인을 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적어도 이 이너 조인은 내가 원하는 값만 나오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레프트 조인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잡은 이 테이블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붙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의도해서 쓰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쓰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조인에 대한 개념은 처음 봤을 때는 와 진짜 어렵고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 계속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습득이 됩니다. 대신에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실습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하면서 뭔가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못됐네요. 제가 이거는 PPT를 차후에 수정해서 드릴게요. 이너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조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그만큼 이 이너 조인을 레프트 조인으로 변경을 하면은 바로 레프트 조인의 그 값만 가져오게 되고 반대로 뭔가 레프트 조인이 아니라 이너 조인으로 이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아우터 조인이라는 녀석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붙여서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대로 값만 연결돼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오더바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순서도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연산에 영향이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구문이에요. 이거는 셀렉트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업데이트 구문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다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현업을 사용한다. 그럼 두 번, 세 번 더 보고 네 번, 다섯 번 봐도 부족하지 않아요. 업데이트는 이제 슬슬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웨어 구문을 아예 안 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특히나 웨어 구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것만 바꾸려고 했는데 그 구문을 깜빡하고 안 넣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변경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웨어 구문은 업데이트 구문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죠. 업데이트, 커스터머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커스터머즈라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et, 컨택트 네임 써있죠? 컨택트 네임 써있죠? 여기 부분을 수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where는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컨트리 멕시코라는 녀석들을 전부 이제 컨택트 네임을 잔이라는 녀석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보면 딜리트 from customers from은 결국엔 이제 테이블명이죠. 커스터머즈 테이블에 있는 커스터머 네임이 알프레드 어쩌고 저쩌고 아저씨를 전부 다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삭제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부 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인덱스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숫자로 많이 하죠. 144번째 행을 지우겠다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ORM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ORM은 SQL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코드를 줄이면서 원하는 데이터 값을 뽑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OR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SQL 구문은 어,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뭔가 직관적으로 코드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손이 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특히나 이거를 PHP 상으로 보면은
처음에 셀렉트해서 가져온 다음에 걔를 PHP 상의 어레이에 담아 가지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귀찮음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기도 하고, 코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가독성에 또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ORM의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로퀀트 ORM이라는 녀석은 이제 PHP의 프레임워크인 라라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이게 되게 처음에는 왜 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확실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좋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엔드 개발자를 욕심을 하신다면 한번 라라벨의 녀석을 한번 찍먹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외로 되게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혼자서 한다 하면은 라라벨 추천드립니다. 네, 이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4년 3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